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 부모님은 이혼해서 편하게 지내겠다, 부럽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30년 만에 재결합한 부부, 원점으로 돌아간 사연. 이혼을 하신 분 혹시 재결합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서 나타날까 무섭다, 이렇게 학을 띠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목격을 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아내는 30살. 지금 같으면 시집도 안 갈 나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는 3명이나 되고 아내가 책임을 진다고 큰소리 당당하게 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자녀들을 홀로 다 키웠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존경하고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아내도 주변의 권유로 재혼을 한 번 했고 남편은 2번 재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재결합한 부부의 2년차 이야기입니다. 재결합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혼을 하는 순간 발길을 끊고 원수처럼 살아갔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혼을 했어도 주변에 보면 부모님 자격으로 2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이 가정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남처럼 원수처럼 지내다가 가정에 대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왕래를 한 것이죠. 부부는 일륜이라 헤어지면 남이지만 자녀는 천륜, 즉 핏줄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손자, 손녀도 생기고 사돈도 생기고 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돈이 만나자고 하면 혼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2분이 같이 나가고 손자, 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따로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양쪽 집 신경을 쓰고 그러니 힘들었겠죠.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을 하시면 안 되냐고 가끔씩 물어보았대요. 옛날 일들 다 묻어두고 새 출발하시면 어떻겠냐고.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재결합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남편은 엄마만 좋다고 하면 아빠는 언제든지 좋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고, 큰딸이 어느 날 울면서 신랑 보기도 미안하고 시댁을 가면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 부모님은 이혼해서 편하게 지내겠다, 부럽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할 적마다 엄마는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3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결합을 해? 이건 아니라고 봐.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이건 아니지. 둘이서 여행도 다녀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남편은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보살펴 달라, 한마디로 5세에서 7세 된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니 뒤늦게 다 큰 아들 키울 일이 있냐,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편할 것 같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모래알이 부서지듯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인고 부부도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싸우는 날도 많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가고, 둘이 살아도 애롭고 혼자 살아도 애롭고, 부부가 살다가 보면 흐린 날, 비 오는 날, 천둥 치는 날, 번개 치는 날, 그렇지만 해 뜨는 날이 더 많이 있지 않는가. 60세가 넘어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애들 아빠니까 나한테 사기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못된 짓은 하지는 않겠지. 아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남편과 약속을 했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 선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사일은 공동 책임을 진다. 주부들이 나이가 들면 하기 싫은 일이 가사일입니다.
특히 남편이 하루 삼식이가 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부부도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30년을 넘게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늙어서 남편 하루 세끼 밥 챙겨줄 일 있냐 하는 것이죠. 가정일을 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뒤늦게 고생할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대충 그냥 때우고 친구 만나서 만난 음식 사 먹고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 문제를 갖고 서로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결론을 내린 것이 가사일은 공동 책임을 지는 것. 시장도 같이 가고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하면 준비서부터 설거지까지 서로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부터 빨래, 청소 모든 일을 부부가 분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결혼 초부터 서로가 관심을 갖고 일을 했다면 이혼은 안 했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분들이 느낀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가사일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지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로가 참여를 해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할 일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둘째, 사생활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 부부가 사생활에 간섭을 하다가 보면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로 싸우는 부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사생활에 참견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생활은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 친구, 일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부부도 살다가 보면 사생활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삶을 즐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만의 공간을 잘 이용을 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 공동 취미 생활을 갖는다. 공동 취미 생활을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아내가 못하고 아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남편이 못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여행 선택입니다. 가까운 곳은 당일로 다녀오고 조금 먼 곳은 1박 2일로 다닌다고 하죠.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미래를 다시 계획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한마디로 여행은 모든 것을 다 품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순창 여행을 간다면 순창을 구석구석 탐방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 현 주민처럼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행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설레임, 가슴 뛰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일 추억에 남는 것이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행은 가슴 뛸 때 다녀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취미생활로 하기로 아주 잘했다고 서로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미생활은 개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서로가 간섭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취미생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삶에 행복하고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결합은 어렵습니다. 서로가 재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재결합 2년차 부부는 공동선언문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고 이 세상에 내 편이 있어서 든든하고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고 내가 선택한 길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선택한 삶을 후회 없이 만들고 가꾸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 부부의 행복나무를 멋지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